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가대표 감독 타이틀로는 첫 번째 기자회견이라고 봐요. 그죠? 뭐라 할까? 뻔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안 뻔한 얘기 했으면 좋겠지만 뻔한 얘기 하겠죠. 왔다. 야, 우리 소리 들어보자. 들어봅시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제가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도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내적 동기였습니다. 존중, 대화, 책임과 헌신,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네 가지. 우선 존중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좋은 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대표팀이 되도록 감독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성원을 들어오세요, 형님. 10년 전에는 실패를 했고요. 제가 아는 선수들만 뽑아서 쓰는 뭐 인맥 추구니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몇 장인지? 그거는 왜 궁금한 거야? 8장입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내용은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점이나 요약을 할 건 없고 제가 이번 기자회견과 최근 분위기를 종합해 봤을 때 느꼈던 거는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우리 대표팀의 분위기와 기강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되는 사람은 한국인 감독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인 감독 중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홍명보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홍명보 감독은 이미 대표팀 감독을 하고 싶었는데 나에게 당위성을 달라 라는 그 기간에 조율이 필요했고, 그리고 오늘 저는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건 굉장한 나르시시스트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팀에 최적으로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돌려서 했습니다. 이전에 안 좋았던 경험을 나는 충분히 좋은 경험으로 좋은 능력으로 다시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K리그 3년 정도 있는 기간 동안에 국내파와 어떤 여러 가지 전술적인 트렌드를 많이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준비가 돼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당위성을 준다면 내가 그걸 받겠다. 그 다음에 열린볼 대표팀과의 연계를 위해서 본인이 나서야 될 때가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위성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이임생 기술이사가 설명했겠지. 그러면 이제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굉장히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건, 중요한 순간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고 상관없다라고 이 표현하는 게 좀,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난 그건 모르는 일이다, 상관없는 일이다처럼 얘기하는 게 좀 저는 좋은 스피치와 좋은 어떤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는 내용은 없었다고 보고 방금 했던 얘기는 제 그냥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주관적인 판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일단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선수들의 어떤 기강을 잡고 또 예. 자기 스스로는 되게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어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자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표팀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이 안 된 기자회견이 아니라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정말 단편적인 내용밖에 없었어요. 공 소유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전진 및 공격에 의의를 두겠다. 수비는 오래 하지 않겠다. 위험 지역에서 압박하겠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만으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서 이런 축구를 하겠다라는 설명이 충분히 잘 됐는가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팬분들이 궁금해했던, 그리고 가장 축구협회 측에서도 정말 강하게 얘기를 꼭 해야 돼. 다른 후보 감독들과 홍명보 감독을 비교했을 때 PPT를 포함한 채용 과정이 달랐다라고 느껴지잖아, 우리가. 네, 화상 면담도 생략이 되고 예.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한 루트를 통해서 아주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서 대표팀 감독의 최종 후보로 올랐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감독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PPT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PPT를 다른 감독들과 다르게 후보들과 다르게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감독이 뽑힌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일치 답변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대표팀 감독을 뽑는 과정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지금 분명 어느 정도 좀 더 다른 감독들보다 편한 환경에서 좀 더 뭔가 이 대표팀 감독으로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본인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과해서인지 이 문제는 그냥 내가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예 그냥 말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좀 실망이라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우리가 바라던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라던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새로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셀러드 감독이 올 거라고 했는데 뭐 전혀 그분을 뭔가가 없다. 만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정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분이 계속해서 감독직을 내려올 생각은 없기 때문에 예. 뭔가를 해소하고 가거나 아니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왜 나는 채용 과정이 달랐는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자회견 때는 얘기했어요. 울산에 있을 때는 나는 내가 분명히 1등이라고 들었다.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나가지 못했고 사실 다른 얘기는 많이 듣고 해명하려고 했지만 시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뭐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저희도 뭐 기획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축구협회에서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표팀을 네. 굉장히 큰 위기라고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력이 위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여서 그런지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에 참여한 건 아니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 한국 축구가 위기면 사실 행정력도 위기고 그럼요. 우리가 경기력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64년 만에 아시안컵도 우승하지 못했고 못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정몽 기장도 회고록에서 썼잖아요. 그 우리도 다 알고 있고 클린스만 감독도 얘기했고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온 건 사실 계속 취재를 해봐도 클린스만 감독이 팀을 운영하는 철학조차 없었기 때문에 팀 기강이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방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방임할 수 있는 계약을 하게 해준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그 수많은 예외를 준 계약을 한 당사자들께서 마치 홍명보 감독이 와서 기강을 잡으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되게 나이브했던 것 같고 홍명보 감독도 사실은 이제 대표팀 감독 하려면 아까 종윤도 아까 방송 초기에 얘기했지만 되게 이제는 그냥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세상이 됐다. 세대가 바뀌어 MZ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시원하지 않은 해명으로는 앞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도 이제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 그러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원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에 대해서 아마 9월에도 물론 저는 팬은 많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럴 거예요. 네. 지금 한국 축구가 인기고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구장을 찾아가는 팬들에게 뭐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맞아요. 그건 또 경기를 보러 가고 싶은 분들의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축구와 관련된 일에 대해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이 속 시원하지 않으면 마음 놓고 응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기자회견은 저는 지금까지 기자회견 중에 좀 가장 알매기가 없고 그리고 이게 아마 우리가 히든풋 볼 때는 또 주원이 형, 환희 형이랑 같이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되면 조금 더 화가 더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 우리 기만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알맹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홍명보 감독이 어쨌든 자기 스스로는 내가 지금 대표팀의 정말 적임자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이 대표팀을 맡아서 분위기를 잡고 우리 대표팀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어 라는 스스로의 자신감이 엄청 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기를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네. 발전을 위해서라고 계속 치환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 스스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표팀 감독이 돼서 본인이 느꼈던 어떤 협회에서의 아쉬움, 내가 무조건 바로 잡겠다. 근데 그 목표에 대해서 하나 좀 저는 의문을 던지고 싶은 게 대표팀 감독을 이렇게 부임해서 과연 그 협회 쪽의 문제점들을 본인이 바꿀 수 있다고 진짜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는 안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협회에 대한 문제점. 물론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궁금해지는 사항인 것 같고 사실은 뭐 협회가 행정을 지금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뭐 아까도 뭐 소집 얘기했지만 뭐 대표팀 훈련장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계속 달려가겠다고 하는데 진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서울에 딱 기장 바로 가야 됩니다. 기장에서 20세 하고 있거든. 뭐 창원 가야 되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세웠으면
정말 해패의 모든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당연히 논란이 됐지만 그나마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명이 될 수 있게 앞으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행정력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협회가 오늘 기자회견은 방금 청영 이야기대로 만약에 이 대표팀을 그리고 본인들이 선임한 홍명보 감독을 밀어주기 위해서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시원한 해명을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거 홍명보 감독을 더 사지로 몰아넣는 거고 뭐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금의 여론 전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9월에 경기장에서 느끼는 열기를 그게 팬들의 생각이라고 느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거든.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뭐 3월에도 매진되잖아. 6월에도 매진되잖아. 싱가포르로 이기니까 좋지. 아 당연히 이기면 좋지. 근데 우리는 그때도 좋은 감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지켜서 홍명 감독이 되더라도 시스템을 지켜서 뽑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응원을 해준 것던 건데 이거는 좀 해명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이제 9월에 곧 또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 클린스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만 내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언론 담당이 누가 붙던 아니면 협회에서 이걸 좀 제대로 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이렇게는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다. 우리 되게 큰 일을 남겨두고 있다. 진짜 좀 와 이게 결국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답이 위에 사람들 싹 다 물갈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똑같이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며 9월에 사실 상대가 어려운 상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에요. 팔레스타인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본선 못 나가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스쿼드의 여러 가지 상. 일단 홍 감독은 우리도 납득시켜야 되지만 사실 선수들이 면담을 하고 왔지만 요즘 선수들은 기준이 이미 높아졌고 그죠?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 감독이 자신을 일종의 코칭 철학이라던가 코칭 방법에서 납득시키지 못하면 뭔가 그를 위해 뛴다? 아니면 나라를 위해 뛴다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거 있잖아요. 선수들은 잘하는데 코칭 스태프가 못하고 옛날보다 선수들이 떨어지면 여기서 위화감이 오거든요. 그럼요. 홍 감독은 그것도 엄청나게 지금 고민이 될 거고 네. 그것도 또한 납득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 뭐 어떤 코치를 어떻게 선임할지 모르겠지만 토트넘 하스퍼,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그 외에 분데스리가나 각 유럽의 최상위권 리그와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배치가 돼 있는 그 거기서 가장 선진 훈련법과 전술을 맛보고 있는 선수들이 솔직히 얘기합시다. 울산 HD 홍명보 감독이 지금 얘기했던 저 주도적인 축구 울산 HD가 했나요? 아유 힘들죠. 전반기 때 얼마나 내용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울산에서 지금 3연패를 아주 예약을 해두고 울산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원팀으로 모든 팀을 쳐부셨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산을 보고 있었잖아요. 물론 팀 운영하는 게 힘든 건 알지만 네. 울산이 뭐 이임생 기술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빌드업 1위 이런 표현은 일단 없고 울산에서도 지금 홍 감독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공고하다 이런 시점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걱정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거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봉합이 될까도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유 그리고 너무 뻔뻔했어요. 네. 그 K리그 시즌 중에 대표팀 감독으로 본인이 어쨌든 마음이 있어서 대표팀에 간 거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한 건데 본인 스스로 뭐 한국 축구에 대한 철학이 있었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안 좋은 선례를 홍명보 감독이 남긴 거라고 보거든요. 시즌 중에 갑작스럽게 대표팀 감독이 KFA 부름을 받아서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그에 따라서 K리그를 무시한 행동, 네. 또 울산 HD를 무시한 행동, 팬들에게도 상처를 준 행동 이에 대해서 초반에 뭐 사과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 사과도 한 달이나 지금 넘게 걸린 이슈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뭐 이런 K리그나 어떤 한국 축구에 있어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게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어필하지 않았어요. 되게 부정된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감독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뻔뻔하게 넘어가는 그리고 정말 사과 하나로 퉁치는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실망스럽고 과정부터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된 이슈를 많이 끌고 온 감독이 과연 얼마나 내부적으로 힘을 얻어서 쉽지 않죠. 대표팀 감독에 대한 혁신을 주고 그게 또 협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저는 이번 절차를 보더라도 되게 많이 의문이 남아요. 셀라데스 관련해서는 어떻게 의견이 지금 엇갈리게 된 건지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뭔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가기 전에는 만날 거라는 이야기가 돌아서 그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가서 뭐 본인이 안 만났다고 감독이 하니까 저걸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거짓말하면 그거 큰일 나는 일이지. 네. 안 만났구나. 네. 그거 딱 하나 알겠네. 셀라데스는 안 만났다라고 봐야 네.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건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럼 이제 과연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던 이들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군지가 좀 궁금하긴 하죠 이제. 그렇죠. 근데 아마도 축구협회에서 앞으로는 홍 감독도 그렇고 어쨌든 일은 해나가야 되니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2024년이 바라는 정도의 자세함과 그런 자세는 갖춰야 되지 않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일을 해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기자회견들만 쏟아내고 있어요. 뭐 하나 시원하게 해명해 주는 게 없고 진짜 궁금한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전술 관련해서는 뭉뚱그려 얘기했고 본인이 이 대표팀 감독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서는 디테일하게 얘기하며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이 보고 있다는 게 정말 한국 축구가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시간에 이 생업이 중요하신 이때 8장짜리 8장짜리 기자회견. 그 장수는 왜 뭔가 저는 그러게요. 왜 뉴스에 혹시 모르죠? 네. 박은호 감독은 PPT 몇 장 준비했는데 그거 비교하려고 그랬나? 비교하려고 하신 걸 수도 어. 있으니 어떻게 기사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전 그건 좀 모를 것 같고. 그 뉴스 꼭지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볼 것 같네. 네. 그렇습니다.